시간을 25분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질문만 25분으로 신청했습니다. 바꿨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운지구와 종묘 논란, 문화유산 규제 개선, 그리고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관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화면을 보시죠. 2021년 지금 이성배 대표님께서 시장님께 세운지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이때 단순히 세운상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이 묻어났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운지구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이 녹지 생태 도심 프로젝트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 주거, 문화공간으로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안겨주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시장님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 녹지 생태 중심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좀 시민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녹시율은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녹지 공간이 보이는 공간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내사산, 외사산, 산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눈을 들면 녹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생활권 녹지는 많이 부족한 도시다. 과거에는 회색 도시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은 올해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국제 정원 박람회에 작년에 700만이 훨씬 넘고 올해 1000만을 넘긴 서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안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을 드리죠.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데 나무와 숲이 매우 필요하죠. 이런 도시에 필요한 녹지 면적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1007개의 정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에 특히 구도심, 4대문 안에 녹지 면적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1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4대문 안 중에서도 이 종로 일대, 도심 중에 도심이지요. 이 지역에 비유를 하자면 서울광장 한 8개 정도 넓이의 녹지를 만들어 놓겠다. 나무숲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묘 앞에서부터 남산까지 폭 한 80m 평균 내외 100m 정도 되는 그 녹지축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제가 녹지 생태도심이라는 개념을 여기만 적용한 게 아니라 도심의 격자형으로 계속해서 녹지를 즐기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목표를 세웠고요. 최근에 소소문 재개발 현장에도 이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단
종묘 앞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에 녹지를 집어넣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도심의 이런 회색 지대를 이제 녹지로 바꿔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힐링 그리고 휴식 공간을 주신다는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종묘 앞을 가로막고 있는 60년 가까이 된 세운 상가와 그 일대의 낡은 그 판자 지붕 건물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 맞는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청계천에서 종묘를 찾아오려면 이 낙후된 곳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의 심장인 종로가 이렇게까지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도한 규제가 도시개발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세운 지구의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이었던 2009년 세운 지구를 도심 속의 신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세운 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묘에서 태계로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2014년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재생과 규제 위주로 변경되었고 2015년 세운 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1,100억 원의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세운 상가에서 태계로로 이어지는 공중 보행로를 조성했는데요. 일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상권을 악화시킨 그런 공중 보행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세운 메이커스라는 큐브 임대 공간인데요.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운지구의 재생 사업은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주변 지역 재생 기여에도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임 시장의 흔직 지우기 기조로 인해 서울의 중심 세운지구는 10년간 멈춰선 채 점점 폐허가 됐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수십 년간 멈춰선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폐허로 방치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안타깝죠. 사실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유산청과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점차 높이가 낮아져서 세운 4지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면한구역은 55m, 청계천의 면한구역은 142m 정도로 결론이 그보다 72m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이제 안각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는 그 계단식으로 종로 쪽은 낮게, 청계천은 높게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부는 99m 정도, 후면부는 한 150m 가까이 배치가 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종묘의 경관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찾아낸 것이지요. 이제 청계천부터 을지로 퇴계로가 되면 또 거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종묘에서 보는 게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재와 도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여드린 겁니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녹지 면적 확보하는데 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느냐,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면적보다도 면적을 조금 줄이게 되면 높이 올려드리면서 같은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을, 총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일부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총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녹지 공간을 지상에 만들려면 건축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높여주고 이 녹지 면적을 지상에 확보하는 거죠. 녹지는 지상에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경제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도 시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요가 높아지는 녹지 면적을
지상 부분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원리 때문에 세운 4구역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그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의 전류와 같은 요청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연간 500억 이상의 이자가 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다 그분들의 부담으로 온전히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 달이 급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한 10년째 이렇게 문화재 보호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축물이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런 그 낙후된 건축 모습으로 네네.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점일 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밀도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남는 땅을 이제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 경관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의원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11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1월 6일 대법원은 본의원이 2023년 발의한 문화유산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정부는 서울시가 세계 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아닌 이런 감정적 여론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세운지구 개발의 반대측 종묘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또 입장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이제 논거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묘의 세계유산 지정 이유는 종묘 내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 건축미, 또 종묘 재래, 또 재래악과 같은 컨텐츠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그 자체는 비중이 오히려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서 슬럼화가 된 풍납동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조금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세운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 혹시 말씀하신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저 네. 그림은 종묘 쪽에서 남산 쪽을 바라본 사진과 저쪽 남산 쪽에서 종묘 쪽을 바라본 사진 두 개를 지금 띄워놓고 계시는데요. 저걸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전의 앞에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에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 4구역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종로변에 한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의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본연도,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뒤에
세운 3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인허가가 난 건축물을 또 하얀색으로 또 표시를 했습니다. 두 개가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로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혹은 국가유산청도 또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 하늘 부분이 좀 많이 가려져 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가까이서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오늘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사진이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보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까지 기다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한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고 3D 기법을 활용해서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의 지금 사람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국가유산 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함께 갔던 공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느꼈는지 문화재청에서 내놓은 것은 외대문에서 바라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로에 있는 그 외대문이죠. 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자꾸 내놓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이 위치에서 비교하는 게 맞죠. 그때 총리와 두 분의 장관께서 방문했던 부지불식간에 본인들도 그 위치를 가서 숨이 막힌다, 눈이 가린다, 기가 눌린다 라는 말씀을 그때 그 장소에서 했던 장소거든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장소가. 앞으로는 이 사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그려서 억지춘향으로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객관적인 정성 들여서 만든 시뮬레이션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신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거기에 장애를 초래하느냐, 이 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경관 훼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 또 우리 서울시가 이런 문화유산 훼손 없이 우리 주민과 우리 문화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또 서울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PT를 보면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안각 규정도 완화해서 적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경관 훼손이 더 적게 우리 서울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지금 높이가 55m에서 101m로 높아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축물은 그 밑에 99m 지점이거든요. 청계천변은 71.9m에서 지금 145m로 높아진 겁니다. 이걸요, 굳이 이런 식으로 안각 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건축물로 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었던 3.1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층이라고 부르기에는 왜소하지요. 3.1빌딩 높이가 110m입니다. 그러니까 저 청계천변에 있는 거는 훨씬 더 145m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이 앞에 101m라고 표시되어 있는 종로변 그쪽에 그 높이가 들어가더라도
그 높이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110m이기 때문에 11m를 뺀 건축물이 종로변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런 현재 3.1빌딩 높이보다 한 11m가 낮은 건물이 종로변에 들어갔을 때 정전에서 바라본 느낌이 바로 저런 정도의 크기로 아마득하게 510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10m가 떨어져서 3.1빌딩보다 11m 낮은 건축물이 존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이제 낭설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도 오고 이제 문화체육 장관도 오고 그다음에 청장도 와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답함을 좀 호소하시면서 국무총리에게 이야기를 하자,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 이렇게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의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은 안 왔고요.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 쟁점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면 국가유산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논쟁이 불거지면 이제 유네스코가 개입하게 되고 이코모스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구들은 정치적 쟁점화 되었을 때는 개입을 자제합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여를 자제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문화재 청장님, 국가유산 청장님하고 문광부 장관님이 해괴 망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들고 거기에 총리까지 우리 총리님이 출마를 절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관여를 하셨는데 사실은 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부처의 시각이 담긴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문화재 청장님하고 국가유산 청장님하고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에 의견 표명을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정치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네스코나 이코모스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뭐가 저렇게 급하실까? 아니 서울시장을 만나서 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고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서 서울시는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설명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에 초점이 맞춰진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그곳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타협점은 없을까 하고 조용히 해결을 하면 오히려 도시발전도 담보하면서 또 녹지 면적을 원하시는 서울 시민들의 욕구에도 부합하면서 문화재도 국가유산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그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무조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라. 지금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의 요청이고 아마 총리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추후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이해관계 주체가 업무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조만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